촛불 하나가 흔들리는 어둠 속에서 나는 김현숙 선생님의 떨리는 입술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이 내 무릎 위에 올려진 채로 이 순간이 얼마나 위험한지 둘 다 알고 있었다. 도서관 전기가 나간 지 벌써 1시간이 넘었다. 장맛비는 창문을 거세게 두드리고 우리는 이 좁은 열람실 구석에 갇혀 있었다. 평소 같으면 관리사무소에 연락하거나 그냥 집으로 돌아갔을 텐데 오늘은 달랐다. 아니, 요즘 며칠이 계속 달랐다. 선생님의 눈빛이 이상했다. 아니, 내 눈빛도 마찬가지였을 거다.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에 뭔가 금기스러운 것들이 숨어 있었다. 3개월 전 엄마가 현숙이가 과외 좀 봐준다더라며 소개해준 그 순간부터 뭔가 잘못되기 시작했던 것 같다. 처음 며칠은 정말 공부만 했다. 수학 문제집을 펼쳐놓고 미적분을 설명해주고 영어 지문을 함께 읽었다. 선생님은 차분하고 친절했다. 서울에서 출판사 일을 하다 잠시 고향으로 내려온 세련된 여인이었다. 하지만 점점 이상해졌다. 아주 조금씩 눈치채기 어려울 정도로. 선생님이 설명할 때마다 나는 그녀의 입술 모양에 집중했고 그녀는 내 어깨에 손을 올리는 시간이 길어졌다. 문제를 틀릴 때마다 괜찮아. 천천히 해봐라며 내 등을 쓰다듬는 그 손길이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는 걸 둘 다 알고 있었다. 그녀의 향수 냄새가 점점 더 진하게 느껴졌고 나는 자꾸만 그녀의 목선을 따라 내려가는 시선을 멈출 수 없었다. 오늘도 그랬다. 촛불을 켜고 앉아 있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책을 덮더니 내 얼굴을 빤히 쳐다봤다. 평소와는 다른 눈빛이었다. 뭔가 결심한 듯한 동시에 절망적인 그런 표정. 재훈아, 너 때문에 미치겠어. 밤마다 내 생각만 해.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20살을 살면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특히 어른 여자에게서, 그것도 엄마 친구에게서. 42살과 20살. 이런 고백이 과연 가능한 건가?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녀의 손이 내 뺨을 어루만졌다. 부드럽고 따뜻했다. 하지만 동시에 위험했다. 이건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라는 걸 둘 다 알고 있었으니까. 촛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반쯤 가렸다. 그림자와 빛이 만드는 경계선이 묘하게 아름다웠다. 평소에는 느낄 수 없었던 그녀의 여성스러움이 이 어둠 속에서 더욱 강렬하게 느껴졌다. 목선을 따라 흘러내리는 머리카락, 살짝 벌어진 입술,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그 간절한 눈빛. 우리 둘 다 알고 있었다. 이건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다. 나는 재수생이고 그녀는 엄마 친구다. 20살 차이가 나고 미성년자는 아니지만 내가 아직 어리다는 것도 안다. 사회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촛불이 만드는 그림자 속에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으니 그런 상식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다. 어른과 아이의 경계선이 사라지고 그냥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를 원하고 있다는 원초적인 감정만 남는 것 같았다. 그녀가 내게 더 가까이 다가왔다. 향수 냄새가 더 진하게 났다. 달콤하면서도 어른스러운, 내가 지금까지 맡아본 적 없는 그런 냄새. 학교 동급생들에게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성숙한 여성의 향기였다. 재훈아,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물어볼게. 너도 나를 원해? 대답할 수 없었다. 아니, 대답하면 안 됐다. 하지만 내 눈빛이 이미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도 그걸 알고 있었다. 내가 지난 몇 주 동안 그녀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봤는지, 그녀의 손길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모두 알고 있었다. 촛불이 깜빡였다. 바람이 어디선가 새어들어온 모양이다. 그 짧은 순간의 어둠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숨소리만 들을 수 있었다. 빠르고 불안한 숨소리. 금기를 넘으려는 욕망과 그것을 막으려는 이성이 싸우고 있는 그런 숨소리. 그리고 다시 켜진 촛불 아래서 나는 김현숙 선생님과 마주 앉아 있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사이의 거리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되어버렸다. 물리적인 거리는 같았지만 심리적인 거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도서관은 고요했다. 이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동시에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공존했다. 이 여름밤이 끝나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 같았다. 재수도 미래도 그리고 나 자신도. 어떻게 달라질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더 이상 예전의 순진한 재수생으로 남을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그 순간 도서관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관리인 아저씨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우리는 벼락이라도 맞은 듯 서로에게서 떨어져 앉았다. 선생님은 재빨리 책을 펼쳤고 나는 연필을 집어들었다. 손이 떨렸다. 손전등 불빛이 복도를 비추며 점점 가까워졌다. 발소리가 들렸다. 우리가 있는 열람실로 향하고 있었다. 선생님은 침착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문제집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다. 아저씨가 우리 앞에 나타났다. 손전등을 비추며 상황을 파악했다. 평범한 과외 풍경이었다. 학생과 선생님이 촛불 켜놓고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 겉으로는 전혀 이상할 게 없었다. 선생님이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넸다. 목소리가 평소와 똑같았다. 마치 방금 전 일이 없었던 것처럼. 나는 놀랐다. 어른들은 이렇게 쉽게 감정을 숨길 수 있구나. 아저씨는 곧 전기가 들어올 거라며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 우리는 다시 둘만 남았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방금 전까지의 그 긴장감과 위험한 공기가 사라졌다. 현실이 다시 우리를 찾아온 것이다. 형광등이 깜빡이더니 다시 켜졌다. 갑자기 밝아진 도서관. 촛불은 꺼졌다. 마법이 깨진 기분이었다. 어둠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었던 그 순간들이 밝은 불빛에 의해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선생님이 책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나도 가방에 문제집을 넣었다. 평범한 과외가 끝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다.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것을. 아니, 정확히는 넘기 직전까지 갔다는 것을. 집으로 가는 길은 침묵의 연속이었다. 선생님 차 안에서 나는 창밖만 바라봤다.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도 라디오를 틀지 않았다. 평소 같으면 오늘 공부한 내용에 대해 얘기라도 했을 텐데. 차 안의 정적이 무거웠다. 우리 둘 다 방금 전 일을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 촛불빛 아래서 나눈 대화, 그 눈빛, 그 손길. 모든 것이 생생했다. 우리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선생님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재훈아, 오늘 일은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한 일이었다. 이런 일을 누구에게 말할 수 있겠는가. 특히 엄마에게는 절대로. 모른 척 할게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내 대답에 선생님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안도와 함께 묘한 아쉬움도 함께 들어 있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차에서 내리며 작별 인사를 나눴다. 평소와 똑같은 인사였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달랐다. 집에 들어가니 엄마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평범한 일상 풍경이었다. 하지만 나에게는 전혀 평범하지 않았다.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것 같은 기분이었다. 엄마가 과외는 어땠냐고 물었다. 현숙이가 잘 가르쳐 주냐고도 했다. 나는 평소처럼 대답했지만 이상한 죄책감을 느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아니, 정확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복잡한 기분이었다. 샤워를 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선생님의 손길, 그 눈빛, 촛불 아래서 나눈 대화. 모든 것이 꿈 같았다. 하지만 분명한 건 더 이상 예전의 나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었다. 오늘 이후로 뭔가 근본적으로 달라져 버렸다. 나를 바라보는 시선도,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도. 20살, 재수생. 처음으로 어른 여자에게 끌린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알게 된 여름밤이었다. 그것도 절대 가져서는 안 될 감정을. 선생님도 지금 잠들지 못하고 있을까? 나처럼 오늘 일을 되씹고 있을까? 후회하고 있을까? 아니면 나처럼 묘한 아쉬움을 느끼고 있을까? 핸드폰을 들여다봤다. 문자를 보내고 싶었지만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다. 그리고 보내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오늘 일로 이미 충분히 위험한 선을 넘나들었다. 대신 창문을 열고 밤 공기를 마셨다. 장맛비는 언제 그쳤는지 별이 보였다. 축축한 공기가 폐를 채웠다. 현실감이 조금씩 돌아왔다. 내일 또 과외가 있다. 우리는 어떤 얼굴로 마주 앉을까?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수학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서로를 바라보며 평범한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 솔직히 자신이 없었다. 오늘 이후로 선생님을 보는 내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으니까. 그리고 그녀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오후 2시, 도서관 앞에 서서 망설였다. 들어가야 할지, 아니면 그냥 돌아가야 할지. 어젯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선생님 생각만 계속 맴돌았다. 결국 문을 열고 들어갔다. 선생님은 이미 와 있었다. 평소 자리에 앉아 문제집을 펼쳐놓고 있었다. 마치 어제 일이 없었던 것처럼. 서로 눈을 마주쳤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안에 복잡한 감정들이 오갔다. 그리고 곧바로 시선을 피했다. 둘 다.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자리에 앉았다. 평소보다 조금 더 멀리. 선생님도 그걸 눈치챘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다. 수학 문제를 풀기 시작했다. 미적분 단원이었다. 평소 같으면 이해하기 어려워했을 내용인데 오늘은 집중이 잘 됐다. 아니, 집중하려고 억지로 애썼다. 다른 생각을 하지 않기 위해서. 선생님이 설명할 때마다 나는 문제집만 바라봤다. 그녀의 얼굴을 보면 어제 일이 떠오를 것 같아서. 촛불빛 아래서의 그 순간들이. 1시간이 지났다.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다. 둘 다. 설명도 간단했고 질문도 별로 없었다. 어색한 분위기가 계속됐다. 그런데 문제를 풀다가 막히는 부분이 나왔다.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다. 선생님에게 물어봐야 했다. 하지만 입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결국 조심스럽게 질문했다. 선생님이 내 옆으로 와서 설명해주기 시작했다. 평소처럼. 하지만 뭔가 달랐다. 그녀의 향수 냄새가 났다. 어제와 같은 냄새. 순간 어지러웠다.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어제 일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촛불, 그녀의 손길, 그 간절한 눈빛. 선생님도 느꼈을 것이다. 설명하는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다. 손도 미세하게 떨렸다. 연필을 잡은 손이. 문제 설명이 끝났다. 하지만 선생님은 바로 자리로 돌아가지 않았다.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나도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다. 또다시 그 눈빛이었다. 어제와 똑같은, 아니, 어제보다 더 간절한 눈빛. 마치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말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는 듯한.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우리는 그렇게 몇 초간 서로를 바라봤다. 도서관은 조용했다. 다른 사람들은 멀리 떨어진 곳에 있어서 우리 대화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그때 선생님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재훈아, 나 정말 미치겠어. 어젯밤 한숨도 못 잤어. 심장이 다시 빨라지기 시작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그녀도 나와 똑같이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구나. 저도요. 계속 생각났어요. 내 대답에 선생님의 눈빛이 더욱 흔들렸다. 우리는 또다시 위험한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어제 다짐했던 것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선생님이 천천히 내 옆자리에 앉았다. 너무 가까웠다. 그녀의 체온이 느껴질 정도로. 숨소리도 들렸다. 불규칙하고 빠른 숨소리. 주변을 둘러봤다. 다행히 아무도 우리를 보고 있지 않았다. 모두 각자 공부에 집중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래도 위험했다. 언제 누가 볼지 모르니까. 집에 가서 얘기해. 선생님이 속삭이듯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여기서는 안 될 것 같았다. 이런 분위기로는 공부도 제대로 할 수 없고 언제 누군가에게 들킬지도 몰랐다. 책을 정리했다. 평소보다 빨리. 둘 다 초조해하고 있었다. 뭔가 결정적인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도서관을 나서면서 선생님이 차키를 꺼냈다. 평소와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다. 내 집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는 것 같았다. 차에 타면서 물어봤다.
어디로 가느냐고. 선생님이 대답했다. 자기 임시 거처로 간다고. 조용히 얘기할 수 있는 곳으로. 심장이 더욱 빨라졌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 같았다.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오늘 이후로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예감이 들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봤다. 평범한 오후의 거리 풍경. 하지만 내게는 전혀 평범하지 않은 하루였다. 인생에서 가장 위험하고 동시에 가장 설레는 순간으로 향하고 있었다. 엔진 소리만 들렸다. 라디오도 켜지 않았다. 우리는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다. 같은 생각을, 같은 기대와 불안을. 선생님의 임시 거처는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원룸 오피스텔이었다. 깔끔하지만 어딘지 쓸쓸한 느낌이 드는 곳이었다. 서울에서 내려와 혼자 지내기에는 충분했지만 집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차가웠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긴장감이 극에 달했다. 이제 정말 우리 둘뿐이었다. 누군가에게 방해받을 일도 없고 시선을 의식할 필요도 없었다. 동시에 더 이상 물러날 곳도 없었다. 선생님이 신발을 벗으면서 나를 돌아봤다. 그 눈빛에는 결심과 동시에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오늘 이후로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는 사실이었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평소보다 훨씬 가까운 거리였다. 그녀의 향수 냄새가 더욱 진하게 느껴졌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그녀에게 들릴까봐 걱정될 정도였다. 선생님이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재훈아, 나는 지금 정말 미친 짓을 하려고 하는 거야. 너도 알고 있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 알고 있었다. 우리가 지금 하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금기적인 일인지. 하지만 동시에 멈출 수도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녀의 손이 내 손을 덮었다. 따뜻했다. 그리고 부드러웠다. 지금까지 잡아본 그 어떤 손과도 달랐다. 어른 여자의 손이었다. 삶의 무게를 아는 사람의 손.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들어왔다. 평범한 일요일 오후 풍경이었다. 하지만 이 방 안의 분위기는 전혀 평범하지 않았다. 공기 자체가 달랐다. 뭔가 전기가 흐르는 것 같은 위험하면서도 달콤한 긴장감. 선생님이 내 얼굴을 바라봤다. 그 눈빛이 어제와는 또 달랐다. 더 간절하고 더 위험했다. 마치 모든 걸 포기하고 뛰어들 준비가 된 사람의 눈빛 같았다. 나도 그녀를 바라봤다.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건 처음이었다. 그녀의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였다. 살짝 벌어진 입술, 미세하게 떨리는 속눈썹, 목선을 따라 흘러내리는 머리카락. 시간이 멈춰 있는 것 같았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며 무언의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러나 서로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그런 대화. 선생님의 다른 손이 내 뺨을 어루만졌다. 그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흘렀다.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다. 설렘과 동시에 두려움, 죄책감과 동시에 해방감. 그녀가 조금씩 내게 가까워졌다. 숨소리가 들렸다. 불규칙하고 빠른 숨소리. 내 숨소리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향해 가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선생님이 멈췄다. 내 얼굴에서 몇 센티미터 떨어진 곳에서.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재훈아, 정말 괜찮겠어? 후회하지 않을 수 있어? 그 질문에 나는 잠시 멈춰 생각했다. 후회할까? 분명히 복잡한 감정들이 따라올 것이다. 죄책감도 혼란도.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놓치는 게 더 큰 후회가 될 것 같았다. 후회하지 않을게요. 선생님도 후회하지 마세요. 내 대답에 그녀의 눈에 눈물이 살짝 맺혔다.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다. 아마 둘 다였을 것이다. 그녀가 다시 내게 가까워졌다. 이번에는 멈추지 않았다. 우리 사이의 거리가 점점 좁혀졌다. 그녀의 체온이 느껴졌다. 심장 소리도 들렸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평범한 일요일 오후가 흘러가고 있었다.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을 살고 있었다. 하지만 이 방 안에서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지고 있었다. 금기의 경계선,
우리는 그 선을 넘으려 하고 있었다. 아니, 이미 넘고 있었다.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천천히 움직이는 것 같았다. 그녀의 손길, 그녀의 눈빛, 그녀의 숨소리. 모든 것이 선명하면서도 몽환적이었다. 나는 20살이었고 그녀는 42살이었다. 엄마 친구였고 내 과외 선생님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런 것들은 모두 의미가 없었다. 우리는 그냥 서로를 원하는 한 남자와 한 여자였을 뿐이었다. 그 순간 휴대폰 벨소리가 울렸다. 갑작스런 소리에 우리는 깜짝 놀라 서로에게서 떨어져 앉았다. 현실이 다시 침입해온 것이다. 선생님이 핸드폰을 확인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내 엄마였다. 엄마가 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어온 것이다. 전화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받지 않으면 더 이상해질 테니까. 선생님이 평소와 같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다. 엄마는 오늘 과외는 어떻게 됐는지, 재훈이가 말썽은 부리지 않았는지 묻고 있었다. 선생님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잘했다고, 열심히 공부한다고. 통화가 끝났다. 선생님이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 순간 우리 둘 다 현실로 돌아왔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하려고 했는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다시 깨달았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방금 전까지의 그 달콤하고 위험한 긴장감이 사라지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지 못했다. 선생님이 일어나 창가로 갔다. 등을 돌린 채 한동안 서 있었다.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다. 울고 있는 것 같았다.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가까이 가서 위로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놔둬야 할지.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다. 몇 분 후 선생님이 돌아왔다. 눈이 조금 빨갛게 되어 있었다. 하지만 애써 평온한 표정을 지으려 노력하고 있었다. 재훈아, 우리 집에 가자. 이러면 안 돼. 목소리에 단호함이 들어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 말이 맞았다. 우리는 선을 넘을 뻔했다.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할 뻔했다. 차로 돌아가는 길은 더욱 조용했다. 라디오도 틀지 않았고 서로 말도 하지 않았다. 각자 생각에 잠겨 있었다. 같은 생각을 다른 관점에서. 내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재훈아, 오늘 일은 정말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 나는 알겠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남았다. 뭔가 중요한 순간을 놓친 것 같은 기분이었다. 집에 들어가니 엄마가 마중 나왔다. 오늘 공부는 어땠냐고, 현숙이한테 잘 배우고 있냐고 물었다. 나는 평소처럼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어색했다. 저녁을 먹으면서도 계속 생각했다. 오늘 일을, 선생님이 지금 뭘 하고 있을지도, 후회하고 있을까 아니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밤이 됐다. 잠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오늘 있었던 모든 순간들이 계속 재생됐다. 그녀의 손길, 그녀의 눈빛, 그 간절한 표정. 그리고 마지막 순간, 우리가 거의 넘을 뻔했던 그 경계선. 엄마의 전화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정말 선을 넘었을까?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만약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따랐을 테니까. 하지만 동시에 아쉬움도 컸다. 처음으로 어른 여자에게 진짜 끌린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알았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성적 끌림을 넘어선 뭔가 더 깊은 감정이었다. 하지만 그만큼 위험한 감정이기도 했다. 창밖을 바라봤다. 별이 보였다. 평범한 밤하늘이었다. 하지만 내게는 전혀 평범하지 않은 하루였다. 인생에서 가장 위험하고 동시에 가장 강렬했던 하루. 내일은 어떻게 될까? 우리는 어떤 얼굴로 마주볼까?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평범한 과외를 할 수 있을까? 솔직히 확신이 서지 않았다. 오늘 일로 우리 사이에 뭔가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생겼다. 선생님과 학생이라는 관계를 넘어선 뭔가 더 복잡한 관계로. 핸드폰을 들여다봤다. 문자를 보내고 싶었다. 오늘 일에 대해서, 내 마음에 대해서.
하지만 보낼 수 없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대신 그냥 누워 있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이 감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분명한 건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오늘 일로 모든 게 달라져 버렸다. 선생님을 보는 시선도, 나 자신에 대한 인식도. 20살. 아직 어른이 되지 못한 나이지만 오늘 뭔가 어른스러운 감정을 느꼈다. 복잡하고 위험하고 동시에 아름다운 그런 감정을. 재훈아, 오늘 일은 정말로 끝이야? 우리 둘 다 알고 있잖아.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정말 끝일까? 아니면 새로운 시작일까?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다. 내일이 되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다. 일주일이 지났다. 그동안 과외는 계속됐지만 모든 것이 달랐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지 않으려 애썼고 불필요한 접촉을 피했다. 선생님은 예전보다 더 차갑게 굴었고 나도 최대한 예의 바르게 행동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의식됐다. 그녀의 모든 행동이, 모든 말이 다른 의미로 들렸다. 평범한 수학 설명도, 간단한 격려도 전부 특별하게 느껴졌다. 오늘도 도서관에서 만났다. 평소와 같은 자리, 평소와 같은 시간. 하지만 분위기는 전혀 달랐다. 긴장감이 공기 중에 떠다니고 있었다. 수학 문제를 풀고 있는데 집중이 되지 않았다. 자꾸만 그녀를 힐끗거리게 됐다. 그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다. 설명을 하다가 말을 더듬거나 엉뚱한 페이지를 가리키기도 했다. 그런데 문제를 풀다가 손이 부딪혔다. 우연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전기가 흘렀다. 둘 다 깜짝 놀라 손을 뗐지만 그 감촉이 오래 남았다. 선생님이 갑자기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를 떴다. 혼자 남겨진 나는 답답한 마음에 창밖을 바라봤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을 것 같았다. 선생님이 돌아왔다. 하지만 얼굴이 이상했다. 눈이 빨갛게 되어 있었고 손도 떨리고 있었다. 뭔가 일어난 것 같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괜찮으냐고. 선생님은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분명히 뭔가 있었다. 문제집을 덮었다. 더 이상 공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선생님도 동의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은 일찍 끝내기로 했다. 도서관을 나서면서 선생님이 말했다. 자기 차로 가자고. 얘기할 게 있다고. 나는 따라갔다. 무슨 얘기인지 궁금했지만 동시에 두렵기도 했다. 차 안에 앉았다. 엔진도 켜지 않은 채로. 선생님이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핸들을 꽉 잡고 앞만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기다렸다. 그녀가 준비될 때까지. 뭔가 중요한 얘기가 나올 것 같았다. 우리 관계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드디어 선생님이 입을 열었다. 재훈아, 나 서울로 올라가기로 했어. 과외는 이번 주로 끝이야.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갑작스러운 얘기였다. 왜 갑자기? 나 때문인가? 우리 사이에 일어난 일들 때문인가? 너 때문이 아니야. 원래 계획이었어. 그냥 조금 앞당긴 거야.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표정 모든 것이 말해주고 있었다. 나 때문이라는 것을.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갑자기 모든 것이 끝난다니. 아직 시작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아직 내 마음도 정리하지 못했는데. 언제요? 겨우 목소리를 짜내어 물었다. 선생님이 대답했다. 이번 주 금요일이라고. 즉 3일 후라고. 너무 빨랐다.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도 없었다. 이별을 준비할 시간도. 아니, 우리가 이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였나? 애매한 관계, 애매한 감정들. 선생님이 계속 말했다. 그동안 고마웠다고, 열심히 공부해서 꼭 대학에 가라고. 평범한 선생님의 인사말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다른 의미들이 있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었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목이 메어서. 이런 식으로 끝날 줄은 몰랐다. 뭔가 허전하고 아쉽고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다. 차에서 내렸다.
인사를 나눴다. 평소와 똑같은 인사.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집으로 걸어가면서 생각했다. 이게 맞는 건가? 이렇게 끝나는 게 우리 모두에게 좋은 건가? 분명히 맞는 일이다. 하지만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플까? 집에 도착해서 엄마에게 말했다. 선생님이 서울로 올라간다고, 과외가 끝난다고. 엄마는 아쉬워했다. 그렇게 잘 가르쳐 주는데 좀 더 배웠으면 좋았을 텐데. 만약 엄마가 안다면 우리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어떤 감정들이 오갔는지 상상할 수도 없었다. 그날 밤도 잠이 오지 않았다. 3일 후면 정말 끝이다. 다시는 그녀를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아니, 볼 수 없는 게 맞다. 보면 안 된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다. 정말 이대로 끝낼 것인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 마음을 전하지도 않고. 위험한 생각이었다. 하지만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마지막 기회. 마지막으로 솔직해질 수 있는 기회. 그 이후에는 정말 영원히 잊어버리는 거다. 창밖을 바라봤다. 별이 보였다. 그 별들도 언젠가는 사라질 텐데, 우리의 이 감정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추억이 되고 그리운 기억이 되겠지. 3일. 그녀와 함께할 수 있는 마지막 3일이었다. 마지막 과외 날이 왔다. 금요일 오후 2시. 평소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였지만 모든 것이 달랐다. 오늘이 정말 마지막이라는 사실이 모든 순간을 특별하게 만들었다. 도서관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마음이 무거웠다. 선생님은 이미 와 있었다. 평소보다 일찍 온 것 같았다. 그녀도 이 마지막 시간을 의식하고 있는 것 같았다. 서로 눈을 마주쳤다. 평소보다 오래. 그 안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담겨 있었다. 아쉬움, 그리움, 그리고 뭔가 미완성된 것에 대한 안타까움. 자리에 앉았다. 문제집을 펼쳤다. 하지만 둘 다 집중할 수 없었다. 문제를 풀다가도 자꾸 다른 생각이 들었다. 이게 마지막이라는 생각. 다시는 이런 시간을 갖지 못할 거라는 생각. 1시간 정도 지났을까? 별로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 평소 같으면 훨씬 많은 문제를 풀었을 텐데. 오늘은 둘 다 마음이 다른 곳에 있었다. 선생님이 문제집을 덮었다. 나도 따라서 덮었다. 더 이상 공부를 계속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 마지막 날에 억지로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다른 얘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았다. 재훈아,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 너 덕분에 나도 즐거웠어. 선생님이 먼저 말을 꺼냈다.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나도 고마웠다고, 많이 배웠다고 대답했다. 평범한 선생님과 학생의 인사였지만 그 이면에는 훨씬 복잡한 감정들이 숨어 있었다.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문제집, 연필, 지우개. 평범한 학용품들이었지만 오늘만큼은 특별해 보였다. 이 물건들과 함께한 지난 4개월의 시간들이 떠올랐다.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단순했다. 과외 선생님과 학생.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미묘한 변화들이 쌓여서 지금의 복잡한 감정이 됐다. 도서관을 나섰다. 마지막으로 걸어가는 길이었다. 선생님과 나란히 걸으며 차로 향했다. 발걸음이 평소보다 느렸다. 조금이라도 더 이 시간을 늘리고 싶었다. 차에 탔다. 엔진이 시동됐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집까지 가는 10분이 인생에서 가장 짧은 10분이 될 것 같았다. 평소보다 천천히 운전했다. 선생님도 이 시간을 아끼고 있는 것 같았다. 신호등에서 멈출 때마다 서로를 의식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우리 집이 점점 가까워졌다. 마음이 조급해졌다. 정말 이대로 끝낼 것인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내 마음을 전하지도 않고. 집 앞에 도착했다. 차가 멈췄다. 이제 정말 마지막 순간이었다. 내려야 했다. 하지만 쉽게 문고리에 손이 가지 않았다. 선생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다. 평소 같으면 빨리 내리라고 재촉했을 텐데 오늘은 그냥 기다려주고 있었다.
둘 다 이 순간이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한참 후에 나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선생님, 정말 가셔야 해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목소리가 떨렸다. 선생님이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안타까움이 가득했다. 하지만 동시에 단호함도 있었다. 재훈아, 이게 우리 둘 다에게 좋은 거야. 너도 알잖아. 맞는 말이었다. 하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이렇게 끝나는 게 정말 좋은 건가?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고, 아무것도 끝내지 않고, 차에서 내렸다.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 평소와 똑같은 인사였지만 무게가 달랐다.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라는 걸 둘 다 알고 있었다. 선생님이 차창을 내렸다. 뭔가 더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나도 기다렸다. 마지막으로 듣고 싶은 말이 있었다. 재훈아,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야. 그리고 차가 출발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바라봤다. 정말 끝이었다. 집에 들어갔다. 엄마가 과외는 어땠냐고 물었다. 마지막이라서 아쉽지 않냐고도 했다. 나는 대충 대답했다. 진짜 감정은 말할 수 없었다. 방에 혼자 앉아 있었다. 지난 4개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처음 만났을 때의 어색함, 점점 가까워지는 과정, 그리고 위험했던 순간들. 모든 것이 이제 기억이 됐다. 핸드폰을 들여다봤다. 마지막으로 문자라도 보내고 싶었다. 하지만 보내지 않았다. 이미 끝난 일이었다. 더 이상 연락하면 안 되는 관계였다.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의 관계도 함께 끝나가고 있었다. 20살 여름. 처음으로 진짜 어른스러운 감정을 느꼈던 여름. 금기와 욕망 사이에서 흔들렸던 여름. 이제 그 여름도 끝나가고 있었다. 3년이 지났다. 나는 결국 대학에 합격했다. 서울의 한 대학교 경영학과. 엄마는 무척 기뻐했다. 그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현숙이 덕분이라고 했다. 대학 생활은 새로웠다.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환경. 점차 그때의 기억들이 희미해져 갔다. 아니, 희미해지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다. 가끔 도서관에 앉아 있으면 문득 떠올랐다. 촛불빛 아래서의 그 순간들, 위험했던 감정들. 이제는 꿈 같은 일이었다. 정말 있었던 일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대학교 3년차 어느 날 우연히 그녀를 다시 만났다. 명동의 한 카페에서였다. 나는 친구들과 있었고 그녀는 혼자 있었다. 서로를 알아보는데 몇 초가 걸렸다. 3년이라는 시간이 우리를 많이 바꿔놓았다. 나는 더 어른스러워졌고 그녀는 조금 더 성숙해 보였다. 하지만 그 눈빛은 여전했다. 친구들에게 먼저 가라고 한 후 그녀 앞에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었다. 많이 컸네. 그녀가 먼저 말을 꺼냈다. 미소를 지으며. 예전과 같은 따뜻한 미소였다. 나도 웃었다. 그래도 이제는 편안했다. 3년이라는 시간이 만들어준 여유였을까? 서로의 근황을 물어봤다. 나는 대학 생활 얘기를, 그녀는 출판사 일 얘기를 했다. 평범한 대화였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여전히 미묘한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다. 그때 일 말이야.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피할 수 없는 얘기였다. 언젠가는 해야 할 대화였다. 후회하지 않아. 오히려 고마워. 내 말에 그녀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고맙다는 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다.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때의 경험이 나를 성장시켰다고. 어른이 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감정들을 배웠다고. 물론 위험했지만 동시에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그녀도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때의 감정들이 자신에게도 새로운 것이었다고. 위험했지만 아름다웠다고. 우리는 1시간 정도 더 얘기했다. 과거에 대해서, 현재에 대해서,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도. 이제는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지만 그때의 기억은 여전히 소중하다는 것을. 헤어질 때가 됐다. 이번에는 아쉬움보다는 감사함이 더 컸다.
제대로 된 인사를 나눌 수 있어서, 그때의 감정들을 정리할 수 있어서 행복해. 그녀의 마지막 말이었다. 나도 같은 말로 대답했다. 이번에는 정말로 끝이었다. 하지만 아름다운 끝이었다. 지금 나는 28살이다. 회사에 다니고 연애도 하고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다. 하지만 가끔 그때를 생각한다. 20살 여름, 금기와 욕망 사이에서 흔들렸던 그 시간들을, 그 경험이 나를 만들었다. 어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했던 감정들을. 물론 위험했고 잘못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나에게 소중한 기억이 됐다. 인생에는 이런 순간들이 있다. 금기와 현실 사이에서 흔들리는 순간들. 그 순간들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김현숙 선생님. 이제는 그냥 아름다운 기억 속의 사람이다. 하지만 여전히 고맙다. 그때의 모든 순간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런 금기적이면서도 섬세한 감정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인간의 복잡한 내면을 탐구해보고 싶었습니다. 때로는 사회적 금기와 개인의 감정 사이에서 우리는 갈등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경험들조차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인생에서 비슷한 갈등의 순간을 겪어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이런 복잡한 감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별빛 주최국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이런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한 추억으로 가득하길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